네, 오늘 다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변화하는 세계 속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사회. 교과서는 164쪽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려면 기존의 물건이나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C넷이라는 미국의 매체에서는 앞으로 사라지게 될 5가지 기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GPS 내비게이션. 옛날만 해도 이제 이게 차량에 그 GPS 내비게이션을 다 달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죠.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콘솔, 뭐 엑스박스라든가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했지만 지금 더 이상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지 않죠. 거의 다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PC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똑딱이 카메라. 예전에도 사진 찍으려면 우리가 사진기를 뭐 졸업식이라든가 뭐 입학식 때 이렇게 가져갔는데 요즘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핸드폰을 이용해서 찍죠. 그래서 요즘 가장 좋은 카메라는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카메라다라는 말도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전구가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좀 약간 의미되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그 전구들은 그냥 혼자 있는 전구가 아니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구만을 사용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피트니스 기계. 뭐 다이어트라든가 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이런 피트니스 기계들이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IT와 접목이 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서 기술이 뒤처진 산업이나 기기는 사라지고요. 기술이 뒤처진 사람이나 직업도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진짜 사진을 찍는 사진사라는 직업이 엄연히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 기술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세상에는 아주 빠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사회의 모습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사회 시간에 공부할 학습 목표는 정보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사회 또는 IT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선생님이 얘기해 보겠어요. 정보사회의 특징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소통입니다.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SNS를 통해서 요즘 사람들 많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죠. 내가 올린 어떤 글이라든가 동영상을 예전에는 뭐 내 주위 사람들만 볼 수 있었지만 그 SNS 시스템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댓글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소통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 확대.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경, 거리, 시간 이런 것을 초월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아까 소통하고도 어느 정도 좀 내용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혹은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국경이 무너졌어요. 내가 미국의 어떤 친구하고 바로 그 교류를 할 수도 있고요.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고 이런 정보통신의 발달로 어떤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별화. 정보 생산 주체가 개인으로 옮겨가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합니다. 예전만 해도 정보는 어떤 그 전문가들 중심으로 정보를 유통이 되는데 요즘은 개인이 여러 가지 정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배포하고 이런 일들을 하죠. 특히 여러분들 그 옛날만 해도 TV 방송국이 몇 개가 안 됐답니다. KBS, SBS, MBC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됐는데 요즘은 개인이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정보 생산 주체가 어떤 뭐 거대한 기업, 거대한 조직이 아닌 개개인으로서 상당히 다양해졌다. 그런 것이 바로 정보와 사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뭐 너무나도 이제 뭐 당연시 되긴 됐지만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간다. 이 정보사회에서는 예전에서는 정보사회 이전에서는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지에 가기 위한 뭐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직접 역에 가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이런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더 이상 직접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죠.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예매를 하고 심지어 뭐 전화를 통해서도 일반 뭐 스마트폰 말고 일반 전화를 통해서도 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예매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모습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소통에서도 역시 또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내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에 이제 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예전만 해도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그 관계 기관 뭐 이런 뭐 구청이라든가 뭐 동사무소, 읍사무소 전화해서 이게 뭐 이걸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지금은 이런 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어? 어떤 그 어떤 그 관공서의 직원들과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빠른 소통을 통해서 아주 더 빠른 어떤 복구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일단 그 개별화 및 확대를 뭐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조사 학습을 할 때 백과사전 뭐 이런 거 도서관의 어떤 책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데 특히 요새 이제 우리 여러분이 많이 그 찾는 그 자료로 쓰는 게 바로 위키피디아죠. 이 위키피디아가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올렸던 정보가 합해져서 어, 그 정보를 이제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최신의 정보, 여러 사람이 정보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정확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정보사의 모습은 우리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살던 그 생활 모습과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분명 좋은 모습도 있고 그 신기한 모습 뭐 이런 것도 많아 하지만 모든 것이 매번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정보화 사회도 분명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IT 기기가 발명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뭐 이런 점들은 좋아요. 하지만 이 정보 사회에서 어떤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바로 정보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과제는 이런 정보 사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다음 사회 시간 전까지 정보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조사해서 모든별로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